전원주택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예쁜 집들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집의 겉모습만 보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건물의 외부와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집터 및 주변 환경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을 고를 때 피해야 하는 집 8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시세 대비 싸게 나온 집입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가격만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아무 생각 없이 덥석 계약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은 제품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싸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집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계약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집은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립니다.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옵니다. 값싼 시세에 현혹돼서 급하게 사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보고 사야 오랜 시간 행복한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바뀜이 잦은 집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께서 어떤 집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고 좋아요. 그러면 계속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빨리 이사를 가고 싶을까요? 손바뀜이 잦은 이력이 있거나 특히 최근에 다시 매물로 나온 집이라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집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동네 사람들과의 마찰이 쉽게 생긴다든지 집 내부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든지 말입니다. 아마도 부동산에서는 싸게 나온 이유를 그럴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바뀜이 잦은 집이라면 집은 물론 주변까지 정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값싼 자재를 사용한 집입니다. 자재의 경우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창호, 샤시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창호가 브랜드가 있는 제품인지, 단열 시공은 잘 되어 있는지, 마감 처리는 꼼꼼히 빈틈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호가 저급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우풍이 심해서 여름, 겨울에 냉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창호는 집 전체의 냉난방비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재인 창호를 저가 제품을 사용했다는 건 집안에 안 보이는 부분의 자재는 안 봐도 불 보듯 뻔할 테니까요. 네 번째는 경사가 심한 산 밑 또는 바위산 근처의 집입니다.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실 때 집 앞에 정원이나 풍경 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집 앞 넓은 마당과 나무들을 보면 바로 들어와 살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집 뒤쪽을 꼭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뒤쪽이 앞쪽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과 가까이 있는 경우에 뒤쪽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 주변에 습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오랜 시간 살다 보면 건축물을 포함해서 목재, 가구 등 금방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집 앞에만 멋져 보인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꼭 집 뒤쪽에 높은 산은 없는지, 항상 그늘지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열이 엉망인 집입니다. 전원주택에서 단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단열재의 종류에 따라 시공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열재를 어떤 걸 썼는지까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아주 더운 여름 전원주택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생각보다 선선한 집들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말이죠.
반대로 겨울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은은하게 따뜻함이 느껴지는 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열이 잘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집을 외부에서 봤을 때 창틀이 벽보다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창틀이 튀어나왔다는 건 벽체가 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단열에 취약한 것이고요. 단열 체크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체크해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는 집입니다. 혐오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축사, 철탑, 무덤 이렇게 세 가지는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축사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악취가 정말 심합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창문 열고 달리다 보면 안 좋은 냄새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 냄새를 매일 맡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그리고 철탑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누적될 경우에는 인체에 치명적이기도 하죠. 가급적이면 철탑, 전봇대, 전선 등에서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반기지 않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싫어하는데 꼭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꼭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변에 소음이 심한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노후에 여유있고 한적한 삶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전원주택지는 무엇보다 조용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매일같이 피곤하게 만든다면 전원생활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소음 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하는 건 자동차 소음입니다. 토지에서 봤을 때 고속도로가 시야에 보이고 차 소리가 들린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밤에 고속도로 소음은 악몽입니다. 국도의 경우에도 차량 통행이 많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축사 혹은 공장 등 소음이 크게 나는 곳이 있다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도심에서 너무 먼 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인프라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마트, 병원, 시장 등 가까운 곳에 있어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에 살면 집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아서 이런 걱정을 피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이런 편의시설의 접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 및 편의시설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는 있는지 혹은 차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피해야 할 8가지 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변 시세 대비 싸게 나온 집. 두 번째, 손바뀜이 잦은 집. 세 번째, 값싼 자재를 사용한 집. 네 번째, 경사가 심한 산 및 또는 바위산 근처의 집. 다섯 번째, 단열이 엉망인 집. 여섯 번째,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는 집. 일곱 번째, 주변 소음이 심한 집. 마지막 여덟 번째, 도심에서 너무 먼 집입니다. 노후의 멋진 전원주택 생활을 계획하신다면 위의 8가지 유형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보러 다니실 때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이 없다면 안 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으로 여유 있게 매물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